네, 안녕하세요. 2024년 맞이해서 저희가 새로운 버전으로 코칭 핵심 역량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3번 핵심 역량인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정말 저분 외모와 너무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청학동에서 자랐다고 하시거든요. 최희선 코치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코치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신 박창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 코치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청학동 소녀라고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창원에 있는 기업체에서 HR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성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인석 코치 반갑고요. 네, 저는 박창규 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의 컨셉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번 핵심 역량인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사실 문장으로 들으면 다른 역량들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만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른 역량들에 비해서는 좀 덜 추상적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가장 어려워하는 역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역량,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코칭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리고 그 도출한 걸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이 3번 역량이 being과 doing에서의 doing의 첫 번째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코칭을 할 때 뭘 할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코칭에서 대화의 방향이 정해지는 우리는 현재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로 가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얘기를 주제로 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이렇게 정해지면요. 대화의 방향이 쭉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하면서 우리는 이 대화의 방향이 계속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가면서 우리가 코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지 않겠느냐. 출발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분명하게 어디를 가고 싶다. 예, 부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고 싶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다. 아니면 걸어서 가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코칭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출발해서 어떤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최인성 코치님이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새삼스럽게 갖게 되는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발과 끝을 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뭔가 3번이 탄탄해야지 코칭이 제대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자, 그러면 최인성 코치님 세 가지 질문 어떤 거 뽑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번 핵심 역량 3번을 공부하면서 이제 뽑은 세 가지 질문은요. 첫 번째, 이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합의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코칭 합의의 프로세스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요. 이 코칭 세션에서 우리 코치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장 초점이 맞춰진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유지되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입니다. 정말 3번 핵심 역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뽑아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합의하는가를 첫 번째 질문으로 뽑아주셨는데요. 무엇을 합의하는 건가요? 코칭에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해서 첫 번째 합의하는 것은 이 코칭 관계에 대한 합의인 것 같습니다. 코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창규 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코칭의 그 being에서 doing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코치와 고객이 함께 만나서 이 코칭의 여정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이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코칭을 잘 모르는 고객께서도 이 코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멘토링이나 티칭이나 이 컨설팅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코치의 역할, 고객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관계를 합의하는 것이 코칭 관계를 합의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합의를 하는 것은요, 이 코칭의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 코칭을 그럼 앞으로 가는 우리의 코칭의 여정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고객이 원하는 전체적인 코칭의 기간, 그리고 이렇게 주기들도 정하고요. 그리고 이 코칭의 한 세션에 어떤 시간으로 진행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지, 어떤 시간에 만나면 또 굉장히 효율적일지, 이런 코칭 제반에 대한 것들도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또 고객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알려주는 요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합의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코칭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정말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주제와 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최종적인 모습과 그 모습이 달성되었을 때의 그 어떤 것들로 이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주제와 목표의 합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창규 코치님, 한 수 알려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합의를 하는가? 합의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 네. 그 합의가 잘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고객과 코치가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합의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서로 합의된 내용들이 문서로 표현된 합의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상호 간에 이해하고 다짐을 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코칭 관계에서부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주제와 목표, 그리고 그것들이 문서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눠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뽑아주신 질문이 코칭 합의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뽑아주셨는데요. 이거 정말 네. 궁금합니다. 네. 코칭의 합의 프로세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칭 전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보통 코칭 합의서를 준비하는데 그 코칭 합의서에는요, 그 고객과 함께 코칭을 하는 전체적인 기간, 그리고 코칭의 횟수, 중요하죠. 코칭의 그 비용,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칭을 이렇게 잘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비즈니스 코칭에서는 그 고객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객과 고객의 어떤 스폰서들의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하고 또 합의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합의를 하는 그 장면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고객이 이행하기로 한 그 실행 계획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놓치기 쉬운데 그런 것도 합의서에 담아 놓으면 상호 간의 책임을 갖고 이렇게 코칭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칭이 정상적으로 합의된 기간 안에 종료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조기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제반 사항들을 잘 합의하고 합의서에 담아 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합의서에 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주제와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그 합의된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식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코칭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칭 합의서에는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담고 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코칭의 합의 내용들을 합의서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코칭 합의의 프로세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서류에 근거해서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잘 안 지켜지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최인성 음, 코치님 사내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사내 코치로 네. 활동하시면서는 이 합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이 코칭의 첫 시작인 첫 단추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여미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사내 코칭을 하지만 이 코치의 합의서를 반드시 가지고 고객을 만나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데서 이게 사내 코치다 보니까 이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절실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돈을 내고 오는 고객보다는 사실 조금은 이 코칭에 대한 열망이 조금은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코칭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본인과 이제 코치와 고객이 이 코칭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달성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가 제대로 세팅이 돼야 되고, 만약 이분이 바쁘신 현업이지만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코칭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약속을 하니까요. 훨씬 더 그분들의 이 몰입도나 '아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내 코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간에 또 이 합의서를 고쳐 쓰기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코칭 진행하시다가 이 코칭 합의와 관련한 저희에게 나눠주실 사례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네, 최선 코치님이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전에 기업체 임원들 코칭을 많이 할 때, 기업체 임원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코칭 합의를 서류로 해놓고도요, 자기가 서류를 어떤 내용으로 서명했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코칭하기 전에 반드시 서명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코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코칭 하고 나서 뭘 실천하겠다는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책무 이행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하면 뭐 잊어버리고 안 했다, 잊어버리고 안 했다 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이상을, 예를 들어서 3회 이상을 하지 않으면은 코칭을 중단합니다. 네. 그 항목을 꼭 써놓고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코칭 해보는 경험에서 4번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더 이상 실행을 하지 않는 코칭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코칭 합의서에 코치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코치가 윤호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당신이 고객인 당신이 코치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어넣고요. 반면에 당신이 실행하기로 한 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코치인 제가 고객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그걸 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맡게 되면 소문이 나요. 아유, 저 박창규 코치는 까다롭기로 골치 아픈데,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가 고객의 책무 이행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코칭 시간의 몰입도와 밀도를 상당 부분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간의 몰입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코칭은 이제 고객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대화 기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약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은 고객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음. 그리고 코치는 고객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고 서포트 해주는 또 accountability,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코치도 그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면서 그게 서로가 확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때로는 형식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던 저를 매우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요. 이 코칭 합의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그 합의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 중에서 가장 난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3번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인성 코치님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객과 나누는 대화에서 고객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를 찾아내고 그리고 진짜 고객이 원하는 어떤 북극성이랄까요? 어떤 목표를 딱 세팅을 하고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저도 해봤었는데 결국 제가 고객과 이 코칭 대화를 나누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주제를 이렇게 잘, 잘 못했던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고객이 하는 그 언어를 고객이 하는 언어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코치의 어떤 해석이나 코치의 어떤 애고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초반에 이 고객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충분히 풀어놓도록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오늘 좀 초점이 맞춰진 대화라고 할까요? 오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 흔히 깔때기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 대화가 이루어질 때 훨씬 그 코칭 대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화, 고객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대화가 되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실패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많이 ING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제가 코칭을 하면서 자주 만나는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요.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사실 굉장히 많이 가져오시고 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이어트에 담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고객들의 생각이 사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다이어트가 건강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음식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몸무게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고객마다 다이어트를 가지고 오는 그분들의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핵심이 뭘까? 거기로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이 코칭에 이 초점이 확 번져 있는 그래서 '정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라고 서로 헤매게 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초점이 맞춰진 주제에 잘 찾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박창규 코치님의 팁을 오늘 좀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초점을 맞춰서 대화하는 것.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비교적 조금 애매한 주제를 가지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권경수 코치님 이 부분의 전문가예요. 초점 맞추는 데 대해서. 음. 아마 이 부분은 권경수 코치님이 좀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아,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코치 앞에서 꺼낼 때는 본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이슈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는 고객이 꺼내는 주제를 그냥 덥석 물 게 아니라 고객 안에 진짜 중요한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해서 정말 충분히 탐색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고객의 말을 확인하고 다시 물어주면서 진짜 주제를 찾아내는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또 이 주제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한다면, 그것에 고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좀 자신감이 낮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오늘 자신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자신감이라는 게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자신감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실패의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육체적인 건지, 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여성분은 자기 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하면은 또 주제가 또 완전히 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게 뭔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게 자신감의 의미가 달성이 되면은 정말로 얻고 싶은 게 어떤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게 초점 맞추기 과정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주제에 대한 초점 맞추는 거거든요. 또 초점 맞추기는 이제 목표에 대한 초점 맞추기죠. 목표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한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끝난다면은 제가 완전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전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공 척도를 또 설정을 해서 그 성공 척도의 의미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구나. 그리고 목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또 어떤 건가 하는 것까지도 쭉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주제나 목표이라는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는 코칭 과정에서 계속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중간에 대화의 과정이 미묘하게 바꿔지나 꾸준하게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덤벙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딴 얘기도 막 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미묘한 변화가 있을 때 아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했다.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컨펌 해주고 그게 바꿔지면 또 리컨펌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부터 목표, 그리고 그 나아가서 고객의 목적까지
정말 한 방향으로 잘 합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번 코칭 핵심 역량인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에 대해서 어떤 걸 합의하는 건지, 그리고 그 합의의 프로세스는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세션에서 주제와 목표를 합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핵심 역량을 저희가 좀 더 잘 우리 몸 안에 체화하기 위해서 기억하면 좋을 키워드나 또는 훈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아이디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공 치는 거, 예, 골프 연습을 하면서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음, 골프 공을 칠 때 보면요. 그 골프 채 안에 그 페이스에 스위스팟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힘만 줘서 휘둘럴 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과 그 골프채 스페이스가 정말 정타로 맞을 때 그 공이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거든요. 코칭의 대화에서도 정말 고객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와 거기에 맞는 목표, 그리고 정말 의미를 딱 알아차렸을 때 그 코칭에서 정말 힘이 쫙 나오고요. 앞으로 쭉쭉 뻗어가는 네, 코칭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커싱 하자. 예,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코칭과 연결해서 얘기했다 하면은 결국 그런 얘기죠. 대화의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것, 또는 한 방향 정렬, 얼라이먼트, 포커싱,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뒤에 8번 역량으로까지 가면은 소위 책무, 여기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이 명료할 때 코치는 이렇게 코칭하면서 내가 뭘 알아차리고 있구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구나, 이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중간중간에 점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 역량이 정말로 코칭의 두잉의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음, 굳이 삶의 역할을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조용히 잠깐 1분 명상을 할 때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음, 오늘 내가 정말로 초점 맞춰서 내가 쏟아내고 싶은 그건 어떤 것일까? 네.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침마다 나의 하루에 초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 와우, 네. 이렇게 또 삶의 지혜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하나 결심한 게 있는데요. 그냥 코칭을 할 때마다 일단 길을 그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그리고 시작점에 동그라미 크게 하나 하고 끝점에 동그라미 하고 시작을 하면 제가 이 시작과 끝을 안 놓치고 코칭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에는 좀 더 코칭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 코치님 어떠셨는지 짧게 인사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 핵심 역량 3번이 진짜 중요하구나. 예,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코칭에 뭔가 집을 짓는 첫 단계다. 고객과 함께 가고 싶은 그 큰 방향, 지도를 딱 그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자신감 저도 같이 갖게 된 것 같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성 코치님 말씀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코치님들도 3번 역량 그리고 코칭 전반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갖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